있잖아요. 솜살, 60살, 70살이 되어서도 전혀 어른이 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어린아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요? 진실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답은 바로 인격의 높고 낮음의 차이에 있답니다. 학교 성적이나 직함으로는 측정할 수 없어요. 지식은 있어도 교양이 없는 상태야말로 정신적인 미숙함의 정체죠. 인격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반박하려고 하죠.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에게만 갑자기 거들먹거리고요. 여러분 중에는 지식과 교양을 갖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같아서 온갖 다양한 것을 아는 것이에요. 교양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기른다고 쓰는데 그 얻은 지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세포로 만들어서 충분히 음미하고 그것을 살린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어요. 바로 부정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죠.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 생각하려고 해요.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죠? 현대인은 교양을 기르기가 어려워요. 답만을 요구하는 효율주의, 대화의 시간을 빼앗는 SNS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사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선택지는 항상 당신의 손 안에 있답니다. 인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70살이 되어서도 의식적으로 교양을 기를 수 있어요. 제멋대로인 노인이 될 것인가,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인가. 그 분기점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있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최근 아이들은 일본 역사를 몰라요. 미국과 전쟁했던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종전 후에 여기는 수치로 지워주세요. 여기는 풀로 붙여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까지 진실이라고 배웠던 것들이요. 대체 이게 뭐죠? 그럼 거짓말을 가르쳤던 건가요? 선생님들은 그 순간 저는 상식을 의심하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진실은 단 한 권의 책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발로 뛰며 찾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교양의 시작인 거죠. 부끄러운 실패, 잊고 싶은 과거. 그곳에야말로 보물이 잠들어 있어요.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선택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자신이라는 역사를 정성스럽게 엮어내는 것. 그것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교양인 거죠. 예술에 접하는 것도 중요해요. 역사가 이성의 기적이라면 예술은 감정의 화석이에요. 효율이나 옳고 그름을 잠시 미뤄두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각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느껴보는 것이 좋아요. 예술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아름답다, 슬프다, 무섭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잘 모르겠다는 감각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에 빛을 비추는 첫걸음인 거죠. 그리고 대화하는 것. 얻은 지식이나 감정을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내지 마세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힘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다듬어지는 거죠. 경청하는 힘이야말로 교양의 궁극적인 형태예요. 인격이 높아지면 고독은 아군이 된답니다. 나이가 들어도 책이나 음악 속에서 무한한 친구를 찾을 수 있어요. 혼자 있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죠. 이것이 교양 있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진정한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어요. 교양 있는 사람 주변에는 진짜 배기들이 모여들어요. 제멋대로인 사람 주변에는 참견쟁이나 동료들밖에 없고요. 둘 중 어느 쪽을 끌어당길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죠. 제가 40년 동안 계속 출연했던 긴자의 긴바리 고급 찻집 살롱드 문화였습니다. 10살 때 제 앞에 일본의 거물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시마 유키오, 가와바타 야스나리, 오카모토 타로, 에도가와 람포, 테라야마 슈지, 장르를 초월한 영혼들이었죠. 그들은 직함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진정한 빛만을 찾아 모였어요. 오카모토 타로 씨는 예술은 폭발이다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누구보다 겸손하고 젊은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신사였습니다. 올바르고 배려심이 넘쳤죠. 진정한 사람은 내면으로 이야기하는 법이에요. 스가와라 분타 씨는 영화 인에 없는 전쟁에서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상냥한 형님 같았어요.
누구에게나 미소 지으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인격은 배역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명성 대신 영혼의 질로 사람을 택한 교양 있는 인간들의 최고의 사교장이었답니다. 일본은 철도, 니켈도, 석유도, 식량도 모두 없잖아요. 있는 것은 인적 자원뿐이에요. 인적 자원, 머리, 재능 같은 것들은 정말 많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이든 패션이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런 문화를 수출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일본을 짊어지고 나아갈 어른들이 되는 거죠. 제멋대로인 어른으로 끝날 것인가? 교양으로 가득 찬 어른이 될 것인가?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어떻게 나이를 먹느냐가 전부죠. 내일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집어들고, 미술관에서 아분간 멈춰서고, 평소에 이야기하지 않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후에 당신을 만들 거예요. 인생의 늦음이란 없어요. 변하겠다고 결심한 오늘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교양을 기르는 여행은 그 자체로 보상인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맑은 강에 맑은 물이 흐르듯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법이죠. 인생은 로맨스예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시련을 부여받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어요. 고생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기쁨과 보상이 찾아오는 법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 이것이 섭리의 법칙인 거죠.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아름다운 말에 접하고 멋진 표현을 자기 안에 쌓아두세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르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꽃처럼 부드럽게 보는 이를 위로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